대부분 혼자이지만 꽤 괜찮습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해방.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내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어떤 장면이 있다. 아마도 초등학교 3학년 혹은 4학년 때의 일인 것 같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그날은 날씨도 맑았고 학교 공부도 괴롭지 않았던 그런 날이었다. 주머니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5개가 있었고 나는 4~5명 정도의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교문을 나서는 참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말했다.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내 말에 친구들은 모두 환호했고 우리는 슈퍼와 문구점이 합쳐진 구멍가게 앞에 멈추어 서서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열었다. 하얀 포장지 위에 토끼 비슷한 캐릭터가 그려져 있던 50원짜리 보라색 카드, 깐돌이를 하나씩 손에 들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꽃노래가 절로 나왔다. 다같이 신나서 놀이터로 걸어가는 길. 초여름의 햇살은 생각보다 뜨거워 깐돌이가 녹아 손에 보라색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우리는 그것마저도 웃기고 재밌었다. 정글짐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땅 따먹기를 할 납작한 돌을 고르면서 어린 나는 시간이 영원히 흐르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통금 시간이었던 5시를 넘겨 부모님 가게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혼이 날 게 뻔했지만 그날만큼은 어쩐지 그 두려움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5시에 애국가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진후로도 한참 동안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나이가 들어서일까? 유년의 날들은 여러 겹의 진공 포장지 속에 박제된 낡은 물건처럼 느껴진다. 아무리 떠올려 보려고 해봐도 기억은 둔탁하고 내용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저 깐돌이의 날만큼은 가끔씩 너무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내성적이라 말 수가 없어 이래저래 즐거운 기억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내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깐돌이를 함께 나눠 먹고 깔깔대며 웃었던 한 날의 오후가 내 몸과 영혼에 깊이 깊이 새겨진 것일까. 어쩌면 그 이유도 그렇게까지 즐겁게 친구들과 놀았던 적이 없었던 까닭일까. 친구라는 단어는 참 소중하다.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우리는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다. 같이 재미있는 영화를 보러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격이 없이 고민을 나눈다. 그러다 코드가 맞아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의 기념이, 친절과 따뜻함을 선물하는 사이가 되면 그 관계는 조금 더 특별해진다. 마음에는 이 친구는 좀 더 특별하고 더 소중해 라는 감정이 우러나면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깊은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지만 어떤 친구와는 정말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친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복잡한 양가 감정을 일으키기도 한다.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스스럼 없이 내어 보였다면, 그 관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면 이 양가 감정은 더 강하게 일어날 조건을 갖추게 된다. 내가 들인 노력이나 자원이 클수록 기대가 커져 있을수록 위태로워질 확률은 높아진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너는 내게 이렇게밖에 해주지 않는 거니? 라는 마음. 역시 나는 너에게 그저 그런 친구 중 하나인가 봐 라는 생각이 몇 차례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면 이 관계를 강제로 종료해서라도 내 괴로움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만이 남게 된다. 생각해보면 내 우정의 결말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사람을 만나면 쉽게 정을 주었고 그 사람과의 시간이 너무 좋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면 항상 상대와의 관계에 전력 두고 하는 것으로 내 애정을 더욱 견고히 했다. 늘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먼저 다가가는 성향이 아니어서인지 나에게 먼저 다가와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런 마음으로 관계에 매진하는 날이 지속되면 우정을 쌓은 지 몇 달이 되었든 몇 년이 되었든 상관없이 결국은 서운해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 버렸다.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참아보기도 하고 내가 더 노력하면 상대방도 알아주겠지 하며 더 잘해주기도 해보았지만 항상 결말은 비슷했던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나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니 그냥 이 관계를 끊어내는 편이 좋겠어 라는 결말이었다. 비단 우정뿐이야. 만나고 헤어졌던 연인과의 관계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뻔한 엔딩을 맞았다. 많은 친구들이 내 인생에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참으로 혼란스러웠다. 남들은 다 친구가 많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데 나는 왜 진정한 친구 하나 만드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원망하면서. 그런데 내가 30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그 혼란에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얹어졌다. 학창 시절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서로에게 틈틈이 이런저런 선물도 챙겨줄 만큼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어느 순간 확 멀어지는 상황이 자주 생겨났다.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거리는 빛의 속도로 멀어져 갔다. 동성 친구이든 이성 친구이든 사적으로 만난 친구이든 일하다 알게 된 친구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됐다. 싱글 라이프의 고단함을 이야기하기엔 내 친구의 고부 갈등은 너무 거대한 주제였고 어느 순간 저녁 6시가 넘으면 그것이 아무리 업무적인 용건이라 할지라도 친구의 아내가 불편해할까봐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됐다. 맛있는 고깃집을 알게 되어도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문득 전화로 수다를 떨고 싶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친구는 나보다 산후조리원 동기와 더 공유할 게 많다는 것을 느끼는 날이 많아졌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나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일이 어려운 것은 왜일까?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언제나 좋은 우정을 꿈꿨지만 내 인생에 있어 친구라는 영역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삶과 마음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니 내가 왜 이 문제에 여전히 서툴고 삐걱거림을 느끼는지 알 수 있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 스스로 많은 기대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주었으면 해 라는 기대를 마음속에 가득히 품고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상처 입었다고 느꼈던 것이다. 얕은 사귐보다 한 사람을 깊게 알아가는 것을 원했던 내 바람은 이런 식으로 쉽게 변질되었다. 모든 것은 내가 친구의 1순위가 되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마음이 행복을 만들고 마음이 행복에 집착했으며 마음에서 미움이 일어났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가 아니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줄 수 없다. 가끔은 내가 바라는 행동을 해주겠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할 확률도 높아진다. 작고 큰 모든 순간에 기대가 개입하여 정답을 정해두면 그 사람의 반응은 오답이 되기 마련이다. 그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담담히 물어야 했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내 욕심은 아닌가? 이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될까? 이 관계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친구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가지는 시간의 궤적 차이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학창 시절에는 반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가 주어졌고 그냥 아는 사이라도 친구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친구는 우리에게 열린 존재였다. 하지만 학창 시절이 끝나면 친구는 찾아야 하는 존재가 된다. 일터에서 어렵게 만든 친구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학창 시절 친구와는 달리 나름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마냥 허물없이 대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그리운 마음에 예전 친구를 다시 찾아가면 어느새 삶의 궤적이 달라져 있어 공감대가 벌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쪽이 연애와 결혼같이 인생의 커다란 정류장에 머물면 관계는 또다시 거리가 조정된다. 공유할 것이 줄어들고 이해보다는 오해와 서운함이 자리 잡는다. 시간, 돈, 마음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따로 만나야 하는 친구라는 존재가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마음속에서는 부지런히 계산기가 돌아간다. 손익계산 끝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내가 굳이? 라는 생각과 함께 관계 정리에 들어가기에 이른다. 삶의 궤적은 계속 변한다. 나의 마음도 변한다. 학창 시절 가방을 던져놓고 아이스크림을 같이 사 먹으며
깔깔거리던 일 같은 것은 삶에서 소원한 사건이 되지만 이것은 마땅히 흐름에 맞는 일이다. 나는 친구가 왜 없을까? 어쩌면 이 한숨 섞인 질문은 대단히 특별할 것이 없는 질문이며 그저 삶의 어느 시기에는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주변을 보면 정말로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상대적으로 고립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연락처에 셀 수 없이 많은 이름이 있다 한들 누가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까?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자주 모임을 갖고 동반 여행을 떠나고 인맥이 화려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로 인한 결핍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친구가 많고 일정이 많은 것은 단지 친구가 많고 일정이 많은 것뿐이다. 친구가 많고 일정이 많은 것이 곧 인생의 행복과 관계로부터 채워지는 충만함의 증거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단지 일정이 많고 만날 사람이 넘쳐나는 그 어떤 것인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수다의 상대도 유의의 동반자도 아니다. 우리는 심연의 깊은 어떤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사람, 내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여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존재. 나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의 내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 단지 먹고 놀고 떠들 상대가 없어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겠는가? 나이가 들면 친구의 의미에 대해 재정의가 필요하다. 단지 나의 비어있는 시간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것은 우리가 어리고 관계에 미숙할 때에도 늘 하던 일이다. 삶이 어디로 향할지 도저히 알기 어렵다고 느꼈던 10대와 20대에 친구를 찾고 선택하던 방식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과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궤적을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궤적을 그려야겠다고 다짐할 때 기존과는 다른 인연이 등장하고 그때 만난 친구들이 인생 후반부 친구로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친구가 많아 라고 자부할 것도 없고 나는 친구가 없어 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이 유한하고 한정된 인생에서 나는 어떤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친구들과 가는 모임에서 의미 없는 수다나 묘한 경쟁식만 경험하고 있진 않은지 편안함도 이해받는다는 느낌도 딱히 없지만 이 친구들이라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관계를 이어가고 있진 않은지 내가 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진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초기 경전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서 8 정도는 친구라는 관계에도 적응해 볼 수 있다. 8 정도의 길 중 하나인 바른 말은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이는 4가지 좋지 못한 말을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수되는데 거짓말, 모함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금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가 인상적으로 본 것은 바로 4번째의 쓸데없는 말이다. 어제 본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다를 떠는 것.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나빠질 것을 알면서 은근히 던지는 말. 관심이나 호의 없이 선 넘는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 이 모든 대화들이 쓸데없는 말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친구와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속으로 복기해보면 아마도 쓸데없는 말을 상당히 많이 나눴음을 깨닫게 될지 모른다. 초기 경전은 자신이 하는 말을 확실히 단속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도 단속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대해 왔을까?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바른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거짓말, 모함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아내는 날이 얼마나 있나? 친구가 많아지기를, 외로움이 없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지구 위의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는다 해도
그 관계에서 우리가 겪을 것은 오직 고통일 것이기에. 깐돌이를 함께 까먹고 정글짐에서 뛰어놀던 그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가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그 존재들의 안부가 궁금하다. 스스럼 없이 오후 한나절을 같이 보내며 웃길 것도 없는데 떠나가라 웃던 어린 아이들은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 잊지 못할 우정의 어느 순간을 경험하게 해준 그때의 모든 우연에 애틋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남은 삶에는 내게 이와 완전히 다른 우정의 관계가 생겨나고 머물길 바라난다.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고 서로의 성장을 독려하며 기대도 큰 실망도 하는 일 없이 서로의 내면을 받아들여주는 어떤 존재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이 바람에는 그 어떤 조급함도 가래도 없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 때 그런 존재가 내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존재가 영영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나의 좋은 친구이니 이번 삶에 그 어떤 도반을 만나지 못한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슬픔을 불러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기쁨에도 집착하지 않고 슬픔에도 머물지 않는 지금의 혼자도 눈물 나게 좋다. 잘못을 지적하는 님, 꾸짖어 충고하는 님, 현명한 님, 숨겨진 보물을 일러주는 님을 보라. 이러한 현자와 교류하라. 그러한 사람과 교류하면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없으리. 악한 법과 사귀지 말고 저속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선한 법과 사귀고 최상의 사람과 사귀어라. 치수자는 물기를 끌고 화살을 만드는 자는 화살을 다듬고 현명한 님은 자신을 잘 다룬다. 아주 단단한 바위덩이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듯 이와 같이 현명한 님은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법구경. 오로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어떤 일이든 해야 할 일이나 하면 안 될 일도 오로지 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생각하니 그에게 욕망과 자만이 늘어만 간다. 법구경.